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가엘에서 조세와 회사법을 담당하고 있는 이종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시리즈로 할 거지만 처음에 주식을 취득하거나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을 취득할 때와 보유할 때, 일단 그럼 취득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이 뭔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토지나 건물 이런 부동산 아니면 각종 회원권 아니면 기계장치 아니면 또 차량 이럴 때만 취득세를 내는 거고요. 주식 취득한다고 해서 취득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다만 검토할 때 우리가 주식을 취득했는데 어떤 법인의 주식을 취득했는데 이 법인이 아주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법인의 주식을 50%를 추가해서 취득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등을 간접적으로 취득했다고 간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간주 취득세라는 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즉, 바로 어떤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한 건 아니지만 주식을 취득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점주주, 법률상 과점주주는 50%를 초과해서 어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과점주주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그 법인이 가지고 있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간접적으로 취득한 걸로 관주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 요건상으로는 과점주주가 되면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상장 법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사실상 상장 법인은 50%를 초과해서 취득한 일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서 50%를 넘게 되면 자기 주식 소유 비율만큼 취득세를 내는구나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이때 취득하게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A 법인의 주식을 45%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이번에 10%를 추가로 취득했습니다. 아니면 유상증자에서 증자해서 추가 취득하게 될 때에는 55%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과점주주가 되게 되면 요 지분 비율만큼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에 대해서 약 2.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처음에 이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 됐다고 해서 이런 건 내지는 않는 거고요. 설립된 이후에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로 신주를 받을 때만 이런 간주 취득세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간주 취득세란 말은 딴 데도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토지에 지목을 이제 변경한 경우 있거든요. 전답으로 돼 있던 것을 공장 용지나 다른 부분을 하게 되면 그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용도만 지목만 변경한 경우에도 그 가치가 상승한 부분만큼 취득세를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인가? 흔히 한 문제가 제일 검토할 문제가 앞과 비슷한 요건인데요.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과점주주다. 또 이게 그 비상장법인 주식이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 회사가 국세나 지방세 체납할 게 있을 때 그 체납세액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가 자기 가지고 있는 비율만큼 밀린 체납된 세금을 대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제2차 납세 의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회사가 체납되는 경우는 뭐 법인세가 체납되는 경우 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는 소득이세가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보통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를 많이 체납하게 되는 건데요. 어쨌건 이럴 때는 그 주주가 법인의 세금을 자기 지분 비율만큼 내야 된다는 점에서 이걸 제2차 납세의무로 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 상법상 주주는 유한 책임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출자한 금액 이상에 책임지지 않는 거긴 하지만 이건 소위 말하는 주주의 유한 책임 원칙의 중대한 예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외에는 주주가 회사에 출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추가 출자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꼭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또 가지고 있으면 제일 많이 받는 게 이제 배당입니다. 배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만약 법인이 주주였다면 법인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개인 주주한테 배당을 할 때는 배당 받은 사람한테 그 회사에서 배당을 지급할 때는 항상 원천 징수를 해야 된다는 부분, 15.4% 정도, 이 정도로 먼저 미리 원천 징수한 다음에 배당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체크하시고, 이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럼 이제 금융소득이 뭔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금융소득은 소위 말해 이자로 받는 소득, 이자소득과 아까처럼 배당받는 소득, 배당소득, 요 두 개를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았을 경우에 이게 연간, 1년간 통틀어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까지는 아까처럼 원천징수에서 그냥 받으면 되는데 2천만 원 추가하는 받은 부분은 요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로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별도로.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와 관련된 특수 문제가 하나 있어서요. 그것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회사를 설립합니다.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아까처럼 과점주주, 내가 50% 이상을 갖게 되면 나중에 내가 법인에 미납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만들 때 자기 그 명의를 B로 이렇게 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관계자 말고 자기 친한 친구한테 명의만 올려놓는. 그러니까 명의는 일로 해놓지만 실제 소유는 A가 하는 경우, 이걸 소위 말하는 명의 신탁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식의 명의 신탁일 때 문제인데요. 참고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형사벌 처벌도 받고 이행강제금, 행정적 처벌도 받게 되고요. 네, 이렇게 주식을 명의 신탁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A가 B에게 증여한 걸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증여를 하게 되면 원래는 증여를 받은 사람, 수증자가 그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이렇게 보면 별 문제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회사 주식인데 그냥 평소 회사 주식이 잘 안 되면 회사가 별로 잘 안 되는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회사가 잘 돼서 번창하거나 아니면 또는 상장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가면 이 B로 명의로 된 이 주식을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방법이 너무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과세관청에서는 저를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회사가 잘 됐을 때 내 명의로 다 찾아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그래서 미리 사전적으로 법률적 조치를 취해내야 된다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되고요. 더 어려운 경우는 보통 이게 친구 사이에 명의 신탁을 해놨다가도 친구가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이러다 이 명의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 유족과의 관계에서 더 많은 갈등 관계가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약에
이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꼭 명의 신탁을 해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좀 미리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오늘은 주식의 취득과 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 좀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법무부인 가일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